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선분 AB와 만나도록. 자, 일단 평행이동이라는 걸 얘기를 해볼 건데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할 때 해야 되는 것들은 있죠. 식 변형할 때 X 대신 X 빼기 M을 대입하고 Y 대신 Y 빼기 N을 대입한다. 이게 이제 평행이동의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식은 어떻게 되냐면 Y 빼기 N은 밑을 2로 하는 로그에 X 빼기 M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그죠? 식은 요따구로 생겼어. 그러면 좌변에 있는 N을 이항해서 플러스 N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게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녀석 결과인데 그게 선분 AB랑 만나야 한대요. 그래서 좌표상에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자, A점은 3,5고 B점은 3,10이니까 여기가 3이라고 하고 여기가 5라고 하면 첫 번째 점 여기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10을 여기라고 하면 두 번째 점 여기 있을 거예요. 3,5가 A, 그 다음에 3,12 B 이렇게 됐고 이 선분과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선분을 뿅 이렇게 그어주면 여기가 끝이지, 그지? 자, 그럼 생각 좀 해보자. 로그 함수가 처음에 밑을 2로 하는 로그 함수고 진수 x가 그냥 덩그러니 기본 함수니까 이거 뭡니까? 증가하는 함수 대략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긴 녀석이란 말이야. 그쵸? 요렇게 생긴 녀석을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이렇단 얘기예요. 이쪽으로 가볼까? 처음에 밑을 2로 하는 로그 함수는 요렇게 생겼을 거거든. 그럼 x축 방향 평행이동, y축 방향 평행이동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은 선분 AB랑 만나지 않는데 언제? 이때는 만나겠죠. 그러면 이건 놔두고 만나는 순간을 보면 저 모양이 뭐 뒤집어지거나 이러지 않고 그대로 위치만 이동하는 거니까 만나기 시작할 때를 생각해 보면 이럴 때겠죠. 그리고 여기 사이는 계속 뭐 이런 식으로 만나겠죠. 언제까지? B점을 지날 때까지. 괜찮죠? 그래서 선분 AB와 만나도록 하는 거는 A를 지날 때와 B를 지날 때 여기 사이를 지날 때 이렇게 따지면 되겠다. 그쵸? 그런데 A를 지날 때와 B를 지날 때를 찾을 때 공통점이 뭡니까? X좌표가 3일 때지. 다시 말하면 함수식에다가 X자리에 3을 대입하면 그때 Y값이 등장할 건데 예를 들어서 요거라고 해볼게요. 3을 밀어 넣으면 Y값이 이렇게 있잖아. 그지? 그러면 요 Y값이 예를 들어 1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우리가 선분 AB랑 만나기 시작하는 가장 밑에 있는 녀석이 5거든. 그러면 1보다 한참 밑에 있으니까 이거는 안 만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3이라는 X값을 넣었을 때 그 Y값을 비교할 건데 언제부터? 5부터 10까지 이렇게 움직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식으로 정리하면 자, X에다가 3을 대입을 해보자. 그러면 그 함수 값이 나오겠죠? Y는 3 집어넣으면 로그 2에 3 빼기 M 더하기 N이 될 거고 이 함수 값이 몇부터? 5부터 몇 가지? 10까지면 된다. 그래서 5 이상 10 이하 N 빠졌다. 더하기 N이 10 이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MN이 뭔데요? 위로 올라가 봅시다. 이게 자연수 MN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로그를 정의함에 있어서 우리 진수 조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진수는 항상 어떤 값? 양수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어. 그러면 3 빼기 M이 양수가 되려면 M은요 3보다 작아야 해요. 그런데 M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M이 될 수 있는 숫자는 예리나? M이 될 수 있는 숫자는? 그렇지. 그래서 첫 번째 M이 1일 때를 보자. 1일 때. 자, 그럼 위의 식에 부등식에 밀어 넣을게요. 5 이상 M에다가 1 넣으면 로그 2에 2 1이죠. 더하기 N 1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N의 범위는 1을 빼면 4부터 9까지예요. 자, 이거 개수 세는 건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는데
양쪽에 다 등호가 들어있으면 뒤에 숫자에서 앞에 숫자 빼서 더하기 1 하자라고 했습니다. n 몇 가지입니까? 지원아, n 몇 개 있어? 어? 6개. 좋아요. 9에서 4 뺀 다음에 등호가 양쪽에 다 있으니까 플러스 1, 6개. 그 말은 뭐예요? m이 1일 때 거기에 순서쌍으로 밀어넣을 수 있는 n이 6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위에서 돌아가 볼게. m,n의 순서쌍의 개수는 n의 개수에 달려 있는 거죠. 그죠? 1,4, 1,5 쭉 가서 1,9까지. 즉 6개. 이렇게 될 거고. 두 번째. m이 2일 때를 봅시다. 그럼 다시 아까 부등식으로 올라가서 m에다가 1을 넣으면 3 빼기 2는 1이니까 로그 2의 1은 0. 따라서 여기는 n만 덩그러니 남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그러면 5에서 10 가지고 아까처럼 개수를 세 보면 여기는 양쪽에 등호가 있으니까 뒤에서 앞으로 뺀 다음에 더하기 1, 6개.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2,5부터 2,10까지.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개? 만나도록 하는 mm 순서쌍의 개수는 12개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 가볼게요. 한 자리 자연수, 여기 밑줄 치고 갑시다. n은 한 자리 자연수만 쓸 거래요. 그러면서 fx를 정의를 해놨는데 엄청 복잡하게 해놨습니다. 밑도 3분의 2n 복잡하게 해놨고 진수도 x의 개수가 11 빼기 2n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고자 하는 녀석을 봅시다.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하도록 하세요.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fx가 증가하는 함수로 만들어 보세요. 네요.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해석할 거 이겁니다. 기본 함수 잠깐만 볼게요. y는 로그 a의 x라는 로그 함수를 생각을 했을 때 먼저 지금 가장 기본 x의 개수가 1입니다. 더 중요한 건 x의 개수가 1인데 개수가 양수야, 그지? 그러니까 진수 조건을 써본다 그러면 개수가 양수면 결국은 그 진수가 0보다 커야 하고 개수인 양수로 나눠도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일 거니까 x가 0보다 크다. 즉 원점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그려지는 함수입니다. 0보다 크니까 오른쪽으로. 그 상태에서 첫 번째 밑의 크기 a가 0에서 1 사이면 이 로그 함수는 감소 함수라고 하고 밑 a가 1보다 크면 증가하는 함수라고 하죠.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유진아, 이거 괜찮지? 자, 이것만 가지고 쌤이 밑의 크기만 보고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거든.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러냐면 y는 똑같이 밑을 a로 하는데 진수를 마이너스 2x 이렇게 담았어.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진수의 개수가 음수인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이거를 무시해버리고 나는 밑의 크기만 보고 증가 감소 결정할래 라고 하면 완전히 틀린 해석이 된다는 얘기야. 요거를 잠깐만 볼게요. 자, 요 녀석은요, y는 로그 a의 2x라는 녀석을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밀어 넣은 형태이기 때문에 y축 대칭이야. 위의 함수가. 그래야 x자리에 마이너스 x 넣으면 진수가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짠! 첫 번째, 아까 해석하던 대로 밑 a가 0과 1 사이면 자, 2x라는 진수의 x의 개수가 양수면 이거 원래 모양 그대로 따라간다고 했는데 뭐가 돼요? 감소함수가 되거든. 그래서 여기를 y축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감소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생길 거란 말이야. 로그 함수, 감소함수.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y축 대칭 이동한다고요. y축 대칭 이동하면 생긴 건 이렇게 생겼겠죠. 그럼 얘는 x가 증가함에 따라 y도 같이 증가하는 증가함수가 돼버려. 그러니까 밑의 크기만 쳐다보고 0과 1 사이니까 감소다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건 어디서부터? 진수의 개수가 양수인 것부터 확인하자. 맞지? 괜찮죠? 그래서 요럴 때는 이거를 그냥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보고 결정을 하면 됩니다.
즉 이러면 뭐다? 증가다. 그럼 두 번째, a가 이때 1보다 크면 밑만 보면 증가겠지만 지금 원래 함수가 다시 오른쪽 한 번 더 그릴게요. y는 밑을 a로 하는 로그 a의 ex는 증가함수거든요.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입니다. 맞지? 그런데 이거를 y축 대칭시킬 거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어때요? 감소하는 함수가 되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다. 이걸 참고해서, 왜냐하면 돌아갈게요. 짠! 여기 보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두 부분이야. 밑과 그 다음에 진수, 계수의 부호. 맞죠? 그래서 좀 해석하기 편한 것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로 아까 밑만 보고 결정할 수 있게 진수의 계수를 양수로 만들어 놓고 하면 좋겠죠? 그렇게 돌아가서 11 빼기 2n이 양수일 때를 먼저 봅니다. 양수일 때. 그러면 진수의 계수가 양수니까 문제에서 이 fx라는 함수가 증가함수여야 해. 그러면 여기는 밑만 컨트롤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라면 동시에 뭘 만족하면 돼요? 밑인 3분의 2n이 1보다 크면 되죠. 그러면 진수의 계수가 양수니까 밑의 크기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가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될 거고, 두 번째, 반대로 11 빼기 2n이 0보다 작으면, 즉 진수의 계수가 음수면, 물론 진수의 계수가 0이면 진수가 0이 되니까 정의를 못 하잖아요. 그죠? 0은 제외하고, 음수면 아까 어떻게 된다고요? 요거를 보면 되죠. 음수면 증가하는 함수려면 1번 내용이 돼야 돼. 그러니까 밑에 해당하는 녀석이 0과 1 사이여야 돼. 그래서 밑이 아까 누구였냐면 3분의 2n이었거든요. 그게 0과 1 사이여야 해.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다. 그럼 쌤이 이제 쉼표 콤마를 찍었는데 요거는 둘 다 성립하는 곳, 둘 다 성립하게 하는 n을 찾아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정리하자. 따라서 첫 번째, 11 빼기 2n이 0보다 크려면 2n이 11보다 작아야 하고, 그러면 n은 2분의 11보다 작아야 하겠죠. 그리고 문제로 가보면 맨 첫째 줄에 한 자리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걸 만족하는 거는 1, 2, 3, 4, 5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과 동시에 양변에 3분의 2n이 1보다 크다 해서 양변에 3을 곱하고 2로 나누면, 즉 2분의 3을 곱하면 n이 2분의 3보다는 커야 돼.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 둘 다 성립하는 걸 찾으면 되겠죠. 여기가 2분의 3이라고 하고요. 그거보다는 크고, 여기가 2분의 11이라고 했을 때 그거보다 작고를 찾으면 되겠죠. 그런데 첫째 줄에 이게 한 자리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여기 사이에 들어있는 자연수만 찾아주면 되겠네요. 2, 3, 4, 5까지 이렇게 들어있겠다. 서연아 맞지? 오케이. 그래서 4개 찾았습니다. 문제는 이 값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킵해놓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도 아까처럼 풀어주면 되겠죠. 그럼 부등호가 반대로만 돌아가면 되겠네. 그러면 n은 2분의 11보다 크면서 양변에 2분의 3을 곱하면 0보다는 크고 2분의 3보다는 작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둘 다 성립하는 게 있나요, 없나요?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면 2번 케이스를 만족하는 한 자리 자연수는 없다. 따라서 아까 찾아놓은 2부터 5까지를 우리가 n을 찾을 수 있었고, 그것의 합은 이렇게 돌아가겠죠. 얼마입니까? 정답 찾아봐.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알았지? 자, 36번으로 갈게요. A, B가 둘 다 1보다 크고요. B가 A보다도 더 크답니다. 여기서 설명 잠깐 해볼게. A, B가 지금 로그 함수의 밑으로 적용되는 녀석입니다. 그러면 1보다 크니까 둘 다 증가 함수겠죠? 방금 해석했듯이. 그런데 얘네 둘의 크기 관계를 또 비교해 볼게요. 밑 A와 밑 B. B가 더 큰데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밑이 큰 녀석이 어때요? 조금 더 x축에 더 가까이 붙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알겠죠? 1보다 큰 밑에서 밑이 더 클수록 로그 함수는 x축에 더 가깝게 붙습니다. 요거는 특징으로 알아놓으면 좋겠어요.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문제 풀러 가보자. y는 1이 두 곡선과 만나는 점을 a1, b1이라고 하래요. y는 여기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해석해보면 1을 나오게 하는 x가 거꾸로 이렇게 찾아지겠죠. 그죠? 괜찮나요? 그런데 로그 함수랑 만나는 곳이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는데 일단은 요 점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요게 지금 b1이기도 하니까 요 점을 찾아보면 자, 뭘 집어넣으면 누구한테? 요 로그 함수한테 뭘 집어넣으면 1이 되나요? 이거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런데 희수야, 여기에다가 x자리에 뭘 집어넣으면 1이 돼? b를 넣으면 되죠. 밑과 같은 녀석을 넣으면 돼. 다시 말하면 1이 나오도록 하는 x값은 b였다. 적어 놓을게요. 여기는 b. 괜찮죠? 그러면 같은 내용으로 밑을 a로 하는 로그에 함수값이 1이 나오는 a1의 x좌표는 같은 값 a겠죠. a를 넣어야 로그 a의 a는 1이니까 이런 해석이 가능하지. 자, 그럼 이 해석처럼 함수값이 2일 대로 가봅시다. 여기 다시 여기. 그러면 뒤에서부터 할게요. b2라고 표현되어 있는 녀석의 x좌표에 뭘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2가 될까요? 소연아. 즉, 요 함수 x자리에 뭐 넣으면 돼? 그렇지. b의 제곱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괜찮죠? 자, 그런데 이제 밑을 a로 하는 녀석을 해석하러 가보니까 어때요? 어머, a2라고 했는데 a2와 b1의 x좌표가 같다라고 되어 있죠. 밑에 보면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a2와 b1의 x좌표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머, 그게 b였거든. 그럼 여기서 관계식을 하나 더 얻어낼 수 있죠. 뭐야? b랑 누구랑 같아야 돼요? 함수값 2가 나오려면 x자리에 a 제곱을 밀어 넣어야 되잖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b는 a 제곱과 같다라는 관계식 하나, 그 다음에 각각의 x좌표를 다 찾아놨어요. 문제로 가보죠. a2, b2 선분 표현해보죠. a2, b2 선분 여기고요. 그 다음에 a1, b1 여기입니다. 그 선분의 길이 관계가 3배래요. 그러면 그대로 표현해봅시다. a2, b2는 위에서 보듯이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x좌표의 차이를 구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b제곱에서 색깔 바꿀게요. b제곱에서 b를 빼면 되겠고요. 괜찮지? 같더라. 3배에 a1, b1을 위에 다시 보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어때요? b에서 a를 빼면 되겠지. 그래서 컬러 열고 b 빼기 a 되겠네요. 짠, 요렇게. 그리고 아까 관계식 한 번 더 쓰면 b는 a 제곱이야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a, b를 다 찾을 수 있겠죠. 왜? 식이 두 개니까 두 식을 연립하면 되는데 간결한 게 뭡니까? b 대신에 a 제곱을 밀어 넣는 거겠죠. 괜찮아요? b 대신에 a 제곱을 밀어 넣어보자. 또는 사실 a 대신에 루트 b 뭐 이런 식으로 밀어 넣어도 되는데 루트 자르기는 조금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 자, 그럼 b 자리에 a 제곱을 넣으면 a 4제곱 빼기 a 제곱은 3배의 a 제곱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자, 그러면 왠지 좌변끼리 우변끼리 인수분해가 좀 잘 되는 구조잖아, 그치? 좌변에 a제곱을 묶어내면 a제곱 빼기 1이고 a제곱 빼기 1은 제곱 빼기 제곱 구조니까 합차 구조로도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하겠죠. 괜찮나요? 우변도 3배에 공통인수 a를 묶어내면 a 빼기 1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왠지 뭘 하고 싶어? 이거 나누고 싶겠죠, 그죠? 근데 나눌 때 뭘 조심해야 돼? 0으로 나누는 건 안 돼. 그럼 점검을 해야 돼. a가 1이면 0인데 위로 올라가 보니까 a는 1보다 컸던 녀석이네.
그러면 a 빼기 1은 0이 되지 않으니까 나눠도 문제 없다.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a 제곱 a 더하기 전개하고 갈게요. 미안. a 세제곱 더하기 a 제곱에 우변에서 3a 넘어올 거니까 마이너스 3a가 0이 되는 a를 찾으면 되겠고, a 묶어내면 a 제곱 더하기 a 빼기 3은 0이 되겠고, 여기 방정식에서 앞에 곱해진 a는 0이 될 수가 없겠죠? 아까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그럼 남은 건 뭐야? 뒤에 있는 a에 대한 2차 방정식인 a 제곱 더하기 a 빼기 3은 0. 여기에 해가 a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가 되면 엄청 좋았겠지만 잘 안 되는 구조니까 어쩔 수 없이 뭘 해요? 근해 공식 써보는 거다. 그래서 a는 2배 제곱의 개수 분의 마이너스 1차의 개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차의 개수 제곱 빼기 4ac b제곱 빼기 4ac 했던 거 기억나나요? 암산하면 얼마? 너 조는 것 같으니까 얼마? 1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a는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음수는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따라서 우리가 찾는 a는 음수는 분자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음수니까 그거 버리고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3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그럼 문제로 돌아가서 a 곱하기 b를 하라 그랬는데요. a 곱하기 b는 b 대신에 a 제곱을 넣으면 a 세제곱으로 찾으면 되는데 좀 귀찮네요, 그죠? 그럼 b를 찾아서 한 번 더 곱하는 걸로 갑시다. b는 a의 제곱이니까 4분의 분자 제곱하겠습니다. 1 더하기 13, 14 곱한 것의 2배 루트 13 분모 분자를 2로 나누면 2분의 7 빼기 루트 13. 그래서 여기는 a와 여기는 b를 한 번 더 곱하면 정답이 되겠죠. 숫자가 좀 지저분해가지고 이 문제는 재미가 없네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장 가봅시다. (40페이지에) 질문이 있을까요? 자, 풀어본 것 중에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한 장 더 넘겨 가보자. 41페이지 질문 있을까요? 45번. 네. 45번. 또? 네, 요거 한번 해봅시다. fx는 2의 x-k제곱 플러스 k제곱인데 여기서 미지수는 x 혼자입니다. 그러면 해석하기를 2의 x-k제곱이라는 함수, 지수함수가 있었을 때 그것을 여기 뒤에 더있는 숫자는 뭐예요? y축 방향으로 k제곱만큼 평행 이동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럼 조금 더 가보자. 여기서 우리가 가장 기본 함수를 생각해보면 2의 x제곱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자. y는 2의 x제곱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f가 될까요?를 고민을 해보는 거야. 그럼 어떤 변화가 있는지 봤더니 x 자리에 x 빼기 k가 대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뒤에 오른쪽에 k제곱이 플러스 돼 있다는 얘기는 이거 좌변으로 넘기면 y 빼기 k제곱이니까 y 대신 y 빼기 k제곱이 대입이 돼 있는 상태야. 그래서 해석하면 x축 방향으로 k만큼 y축 방향으로 k제곱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돌아갈게요. 자, 이렇게 생겨 먹은 fx의 역함수 그래프를 이래요. 와, 역함수 구하기를 먼저 해야겠다, 그죠? 그럼 역함수 구하기는 방식이 xy 자리를 바꾼다가 스타트니까 여기를 y라고 표현하고 바꾸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놓고 한번 다시 갈게요. y는 2의 x-k제곱 더하기 k제곱에서 역함수 구하세요 하면 x와 y 자리를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x는 2의 y 빼기 k제곱에 더하기 k제곱이 될 거야. 이거를 y로 정리하면 됩니다. 희수야,
물 한잔 하고 와. 자, k제곱 이항하면요. x 빼기 k제곱은 2의 y 빼기 k제곱이고요. 지수에 있는 y 빼기 k를 끄집어 내리려면 로그를 취해야겠죠. 밑이 얼마짜리? 2짜리. 좋아요. 그러면 y 빼기 k 내려왔다가 칠게요. y 빼기 k 있는 밑이 2짜리인 로그가 적용됐어요. 이렇게 되겠네요. 요게 y는으로 정리하면 f의 역함수가 된다. 유진아 괜찮니? 자, 그래서 문제로 돌아갈게요. 이 역함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하래요. 이거를 적을게요. 이거를 x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하래요. 그럼 어떤 작업을 해야 돼? 식을 바꿔야 되니까 x 대신 x 빼기 k를 대입을 해야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적을게요. y는으로만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k는 플러스 k로 이항돼야 돼요. 로그 2의 x 자리에 x 빼기 k가 들어가고 원래 있던 마이너스 k 제곱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좌변에서 이항해서 플러스 k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죠. 얘가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라고 하자. 이거를 gx라고 하자. 이거 gx래요. gx. 자, 그랬을 때 문제. fx의 점근선과 지금 fx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짜잔. 이렇게 됐는데 y는 2의 x제곱이라는 녀석은 이거는 안 그리셔도 돼요. 기본 지수함수로서 이렇게 증가하는 지수함수예요. 근데 점근선 찾으라고 했는데 지금 점근선은 이 녀석이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지? 플러스 k제곱이 있는 거니까 이거는 y축 방향으로 k제곱이라는 값만큼 어떻게 한 거야? 더한 거거든. 맞죠? 그러면 k제곱이니까 얘는 일단은 0 이상인 값이니까 만약에 바뀐다 그러면 위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맞지? 위로 올라가면 지금 y는 0, 요게 이제 x축 점근선이었는데 이게 위로 올라가니까 얼마만큼 올라가겠어요? 올라간다면 k제곱만큼 점근선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지. 그래서 얘 그래프도 이렇게 생겼겠죠. 평행 이동했으니까. 그래서 지수함수에서 점근선 어떻게 찾는다 그랬어요? 요거 그냥 읽어주면 된다고 했죠. 그치? 지수 뒤에 붙어있는 상수항이 y는 k제곱이라는 점근선이 됩니다. 그래서 점근선 하나 찾았어요. fx의 점근선은 y는 k제곱 요거고요. 두 번째, 우리가 구해놓은 gx의 점근선, 이거는 이제 로그 함수입니다. 로그 함수의 점근선을 어디서 찾는다 그랬어요? 진수가 0이 될 때의 x로 찾는다고 했어요. 정의를 못하니까. 그러면 이거는 쉽죠. x는 자 0이 되려면 다 이항하면 k제곱 플러스 k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죠? 그래서 이거 그림을 그려보면 로그 점근선 x는 k제곱 더하기 k 이렇게 생겼고 지수함수의 점근선 y는 k제곱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문제로 가보면 이 두 점근선이 만나는 점 교점이죠. 교점은 어머 여기구나. 그럼 이 녀석은 뭐야? x좌표 y좌표가 다 드러나 있네요. 누굽니까? k제곱 더하기 k 컴마 k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교점이. 이 녀석이 y는 2x 빼기 3 위에 있다 그랬으니까 위에 있는 점, 지나가는 점, 대입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y 자리에 k제곱 밀어 넣고요. 그 다음에 2배 x니까 2배 x 자리에 k제곱 더하기 k를 밀어 넣고요. 그 다음에 빼기 3 요거 만족하는 걸 찾으면 되겠죠. 한 번에 갑시다. 좌변 전개하면 2k제곱에 좌변에서 k제곱 넘어올 거니까 k제곱 플러스 2k 빼기 3은 0을 만족하는 k를 찾으면 되겠고 여기 맨 마지막 줄 보면 이걸 만족하는 모든 실수 k 값의 합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k가 일반적으로 두 개가 나올 건데 여기서 k 값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두 근의 합을 찾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조심해야 될 거 k에 대한 제약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뭐 양수라고 하거나 음수라고 하거나 이런 제약을 봐야 됩니다.
근데 별도로 제약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줄에 보고 굳이 얘를 근을 구하지 않아도 두 근의 합을 구하면 얼마?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따라 마이너스 1분의 2, 그래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습니다. 희수야 안 돼.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42. 다 승호는 해결했어? 54번 보고요. 또요? 자, 54번 보겠습니다.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이거는 x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겠죠. 정의 역에 대한 얘기니까. 양의 실수니까 0보다 크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왜 그런지가 보여요. 어디서? 로그 3의 진수 x, 로그 3의 진수 x, 진수 조건 때문에 x는 0보다 커야 해요. 근데 그거를 보장해주는 문장이야. 별로 영향가는 없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뭔가 복잡한데요. 공통 부분이 보여요. 뭐 중간에 보면은 요 녀석 보이죠? 2의 로그 3의 x 거듭 제곱이라는 게 보여. 물론 여기 플러스 2는 자, 요거 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진수가 x냐 아니면 x 플러스 2냐인데 보통 이렇게 헷갈리지 않게 쓰려면 진수가 x 플러스 2면 괄호를 이렇게 쳐줄 겁니다. 알겠죠? 그게 없으니까 얘는 진수가 x인 거야. 그러니까 다시 밑을 2로 하고 지수가 로그 3의 x인 녀석 이런 덩어리가 있는데 앞에 보니까 어때요? 4가 2의 제곱이니까 제곱만 잘 어딘가에 갖다 놓으면 뒤에 있는 모양이랑 똑같죠, 그죠? 요거랑 요렇게 한번 접근을 해볼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4의 로그 3의 x 요거부터 처리를 잠깐 해보죠. 4는 2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요렇게의 로그 3의 x 제곱이겠죠. 그러면 우리 지수 법칙에 따라 지수는 지수끼리 곱. 그러면 지수가 2배 로그 3의 x인데 우리 아까 모양을 밑을 2로 하고 지수가 로그 3의 x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곱하는 위치만 서로 이렇게 뒤집을 거예요. 따라서 3의 로그 3의 아니 3이란다. 2의 로그 3의 x가 있고 그것을 전체 제곱한 구조로 바꿀 수 있겠죠. 이해되니 이거? 됐나요? 그러면 뒤에 있는 2의 로그 3의 x제곱 모양과 동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요 녀석을 한번 몽땅 미지수로 치환을 한번 해볼 거거든요. 그런데 헷갈려 하는 게 여기 또 있단 말이야. 로그 3x. 그러면 단계별로 한번 가볼게요. 단계별로. 로그 3의 x를 m이라고 치환해 볼게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으면 좋은데 그 단계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로그 3의 x가 m이라고 하면 얘는 x와 m의 로그 함수 관계야. 그러면 세로축을 m축이라고 하고 가로축을 x축이라고 할 때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기냐면 밑이 3이니까 증가하는 함수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핵심은 그것의 함수값을 m이라고 두고 있는데 x가 커지면 엄청 커지는 값도 나오고 x가 작아지면 엄청 작은 값도 나와요. 그러면 함수값은 안 나오는 게 없다는 얘기야. 이 말은 모든 실수가 나온다는 얘기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치환을 하면 m의 범위는 실수 전체, 간단하게 이렇게만 쓸게요. 괜찮지? 그러면 이 녀석은 한 단계 이제 이렇게 바뀌겠죠. 이제 f는 m에 대한 식으로 바뀌었으니까 y라고만 쓸게요. y라고 쓰면 앞에 마이너스에다가 우리 방금 4의 로그 3의 x제곱을 2의 로그 3의 x제곱의 제곱으로 바꿨는데 그 로그 3x를 m으로 바꾼 형태니까 2의 m제곱의 제곱 이렇게 바꿨어요. 그 다음에 뒤에 그대로 쓸게요. 여기도 2의 m제곱 그리고 요거는 잘 해야겠죠.
지수끼리 더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쪼갠다면 밑을 제곱한 녀석을 곱해놔야겠죠. 그게 얼마야? 2의 제곱이니까 4 이렇게 곱해놓으면 되겠죠. 가 됩니다. 짠! 한꺼풀 벗긴 거야. 치환해가지고. 그런데 이때 m의 범위는 실수 전체였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 돼요. 오케이? 유진아 괜찮니? 그런데 요거 해석할 때도 우리 단순한 걸로 바꿨었죠. 어떻게? 똑같은 모양이 있다면 요거를 t로 한번 바꿔보자 라고 했어요. 자, 아까는 로그 함수를 함수값 m으로 바꿨고 그때 m은 실수 전체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2의 m제곱이라는 녀석 지수 함수를 t로 바꿨어요. 한 번만 더 그려볼까? 자, 이렇게 가로축을 m축, 세로축을 t축이라고 할 때 t는 2의 m제곱이면 지수함수에서 밑을 2로, 즉 1보다 큰 밑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니까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러면 함수값을 따졌을 때 m값이 계속 커지면 엄청 큰 값이 나와요. 좋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해석했지만 얘 점근선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x축 여기 위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얘 함수값은 0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0보다 큰 값들만 나올 수 있다. 아, 이거 많이 했죠, 그죠? 그래서 지수 형태를 t로 치환하면 그 t의 범위는 제한이 됩니다. 얼마로? 0보다 크다로. 그래서 얘는 0보다 커야 해. 해서 이렇게 두 개 단계로 했는데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런 게 들어오면 되겠죠. 자, 2의 로그 3의 x제곱의 전체 제곱을 나는 안쪽에 밑에 들어있는 녀석을 한꺼번에 문자 하나로 치환하고 싶어. 그러면 순서대로 요거는 어차피 x에 뭘 넣으면 모든 실수값들이 등장할 거고 그 밑을 2로 하는 지수를 적용하면 이거는 0보다 크겠지. 이렇게 한 번에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t로 치환하면 밑에다가 적죠. y는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4t 그리고 t는 0보다 큰 범위. 요게 이제 서술형을 쓸 때 중요한 부분입니다. 범위를 같이 따라가 주는 거. 그럼 이거는 t에 대한 2차 함수를 해석을 하는 거죠. 너무 쉽다, 그지? 위로 볼로 간 거 하나 그려놓고요. 인수분해 된 형태를 써도 되죠. 마이너스 t로 묶어내면 t-4가 될 거니까 t축과 만나는 곳이 0과 4거든. 그러면 0과 4의 중점이 축의 방정식이 되겠죠. t는 그래서 0과 4의 중점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범위는 위에 t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0은 2보다 왼쪽에 있겠죠. 지금 등호가 없기 때문에 점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범위는 t보다 크다니까 여기서부터 오른쪽에 해당하는 요 영역을 다 보게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최대값을 찾으라 그랬으니까 딱 보이죠, 그죠? 2차 함수의 꼭지점에서 최대값이 될 거야. 그거부터 찾아보죠. 그래서 여기는 위에 t에 대한 2차 함수에서 t에다가 2를 집어넣은 녀석이야. 그걸 최대값 m, 라지 m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그럼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더하기 8. 그래서 4가 우리가 찾는 최대값이 되고요.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그때 x는 알파일 때 최대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니? 알파가 2라고 하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겠죠. 왜? 2라는 값은 우리가 치환을 하면서 가져온 t 미지수입니다. 근데 원래 찾아야 되는 건 뭐예요? x예요. 돌아가는 작업을 해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돌아가자. t가 2일 때고요. t는 누구였냐 하면 아까 어디 갔니? 2의 m제곱이고요. 그러면 m은 1이겠죠? 그런데 m도 우리가 중간에 한번 도입한 거잖아. 그러면 m은 누구였는데 로그 3의 x였어요.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1이 되려면 그때 x값은 3이 들어가야 되고 이거를 알파로 보자 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알파는 3이고 라지 m은 4 더하면 7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 질문 있나요? 넘어갈게요. 44페이지 질문 있나요?
63. 네. 63. 또요. 63 보겠습니다. 한 자리의 두 자연수 여기 조건을 체크할게요. 한 자리라고 합니다. 주어진 등식을 만족시키는 A, B의 모든 순서쌍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니까 지금 표현을 좀 바꿔볼게요. 희수야. 여기를 우리가 미치라고 부르고요. 여기를 지수라고 부르죠. 뭐 가장 간단하게 x의 y제곱은 1 이런 등식이거든요. 그런데 1이라는 게 좀 독특하죠, 그죠? 1이 나오는 거. 그럼 생각을 좀 해보자. 지수가 0제곱이면 밑이 뭐가 되든 1이죠. 그쵸? 지수가 0제곱이면 밑이, 물론 이제 밑 조건이 제약이 발생하지만 0을 피해야 되겠지. 0이 되는 거는 이따 볼 텐데 아닐 거니까 지수가 0이면 밑이 얼마든 간에 A의 0제곱꼴, 아니 다시 A가 있으니까 X의 0제곱꼴이니까 얘는 1입니다. 맞죠? 그래서 첫 번째 지수가 B 빼기 2였는데 그게 0이 될 때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다시 해석하면 B 빼기가 0이 되려면 B가 2일 때거든요. 그죠? 한 자리 자연수 맞네. 그러면 밑의 크기에 관계없이 0제곱은 1인데 아까 뭐라 그랬죠? 0은 피해야 된다 그랬거든. 그래서 A제곱 빼기 5A 더하기 5가 얼마쯤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해보죠. 완전제곱 고쳐볼게요. A 빼기 1차의 개수 절반의 제곱을 쓰면 상수항이 4분의 25니까 빼주고 요 녀석을 더하고 5 이렇게 되겠죠. 짠. 그러면 확인을 해봤는데 여기가 계산해보면 음수긴 해요. 여기가 양수였으면 얘는 무조건 0이 되는 건 아니거든. 그런데 음수니까 는 0을 했을 때 만족하는 A는 있는데 A는 지금 한 자리 자연수여야 돼요. 다시 얘기해보면 요 녀석 A 자리에 자연수 하나를 넣어서 는 0이 되게 만들 수 있나요? 예요. 는 0이 되게 만들 수 있냐? 근데 얘가 이미 보이듯이 5를 몇 곱하기 몇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구조지. 그죠? 다시 말하면 는 0을 만족하는 A를 찾아보면 자연수 해가 없어요. 맞나요? 그러니까 는 0을 만족하는 자연수 A는 없습니다. 그 말은 뭐야?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는 얘기죠. 아무거나 넣어도 밑이 0이 되진 않으니까. 따라서 A는 한 자리 자연수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이해되니? 언제? B가 2일 때. 맞아? 그래서 이때 A는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씁시다. 한 자리 자연수니까 1부터 9까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이게 A, B의 순서쌍으로 표현하라 그랬으니까 B가 2일 때거든? 그럼 뭐야? 1, 2, 2, 3, 2 쭉 가서 9,2까지 이렇게 됩니다. 다이라 맞니? 자, 그러면 지수가 0일 때를 봤으니까 그 나머지는 뭐라고 하면 돼요? 아닐 때를 보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B가 2가 아닐 때를 보면 다 구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B가 2가 안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수가 0이 아니라는 얘기네. 그럼 밑이 얼마여야 돼? 에? 밑이 얼마면 돼요? 1의 거듭제곱은 1이잖아. 1 생각할 수 있겠지. 그쵸? 근데 B 빼기 2라는 게 B의 한 자리 자연수를 밀어 넣으면서 거듭제곱이 갈 건데 1이어도 되지만 만약에 지수가 짝수야. 그럼 마이너스 1의 짝수 거듭제곱도 1이지. 짝수일 때는 마이너스 1도 가능한 거야. 그럼 이렇게 나눕시다. 첫 번째. 밑이 A제곱 빼기 5A 더하기 5였는데 그죠? 그게 1이 될 때는 다 된다. 1에 0이 아닌 거듭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a제곱 빼기 5a 더하기 5가 마이너스 1이어도 될 때가 있어. 이때는 언제야? b가 지수 b 빼기 2가 짝수일 때. 이렇게 돼야겠죠. 괜찮나요? 두 번째 제약이 더 붙었어요. 자, 그래서 b가 2가 아닐 때의 첫 번째 케이스 여기로 가봅시다. 정리하면 되겠죠? a제곱에 빼기 5a에 넘기면 플러스 4를 만족하는 a를 찾으면 인수분해 생략하고 a 빼기 1과 a 빼기 4니까 이때 만족하는 a 값은 1 또는 4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그럼 얘는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b가 2가 아닐 때 a는 1 또는 4란 얘기입니다. 그럼 2를 제외하면 뭐가 있어요? b는 1, 3, 5, 6, 7, 8, 9까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1부터 9까지가 9개 숫자인데 거기서 2를 제외하는 겁니다. 그러면 8개가 되겠죠. 그러면 순서상의 개수는 b가 가능한 개수 8개마다 a는 1 또는 4를 붙일 거니까 2가지씩 붙겠죠. 그래서 16개의 순서상이 존재한다. 두 번째 케이스 가볼게요. 이번에는 역시 b가 2가 아니다, 즉 지수가 0이 아니다로 왔는데 아까 뭐라고 했죠? 밑이 마이너스 1일 때 짝수 거듭 제곱하면 그거도 1이 된다고 했거든. 그래서 먼저 밑이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a 값을 찾아보죠. 여기도 2 곱하기 3 인수분해 되니까 a 값은 2 아니면 3이야. 그런데 이것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b 빼기 2가 짝수여야 하거든요. 맞죠? b 빼기 2가 짝수가 되는 경우인데 아까 b는 2다라는 건 맨 처음에 했고 지금 b가 2가 아닌 상황이니까 0제곱 제외하고 b 빼기 2가 짝수인 제곱일 때, 4제곱일 때, 6제곱일 때 이렇게 되겠죠. 또 있나요? 8제곱 가능한가요? 하는 순간 b 빼기 2가 8이 되려면 b가 얼마가 되니까? 10이 되니까 두 자리 자연수라서 더 이상 없다. 이렇게 됩니다. 괜찮나요? 따라서 요거 때문에 가능한 b는요 4, 6, 8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마무리 순서상의 개수니까 a 개수 2개, b 개수 3개, 총 6개. 그래서 우리가 찾는 모든 순서상의 개수는 아까 여기 계산 안 했네. 여기는 뭐다? 9개. 여기는 b가 2일 대로 고정시켰으니까 b의 개수는 하나, 그때 순서상으로 넣을 a의 개수는 9개. 그래서 9개. 이렇게 줄 수 있겠다. 9개, 16개, 6개.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질문 있나요? 다음 페이지 46. 아직 못 풀어보셨나요? 못 풀었어 아직? 풀었어? 일단 뭐 공통 강의는 여기까지 할까요? 그러면 조금 더 풀어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